입냄새가 심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낭어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고통의 역류성 식도염. 이것은 우리 몸에 역류성 식도염이 그렇게 고통이 심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몸에서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고쳐달라는 그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 역류성 식도염을 자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것을 하다가 안 되면은 빨리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전 동영상 역류성 식도염 간단히 자연 치료, 이 영상에 우리 애청자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 댓글을 소개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역류성 식도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댓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전 일어나서 양치 후인 1시간 전에 물을 마시고, 밥 먹을 때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식사 중에는 물은 안 먹고, 식후에는 2시간 이후에 물을 마셔요. 그런데도 이물감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호전이 안 되네요. 과식도 안 하고 야참도 안 먹어요. 우우.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댓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은 가능한 영상으로 더 상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평상시에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대부터 우리 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위산의 분비가 40대부터 줄기 시작해서 50대는 50%, 60대는 30%도 위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소화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특히 위산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머물면서 부패되고, 이 과정 속에서 유독가스가 생기니까 이 유독가스가 올라오면서 위벽을 손상시키고 식도벽을 손상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같이 안 먹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물을 마심으로 해서 위산의 양은 줄어들었는데 이 물을 마셔줌으로써 위산이 더 묽어지니까 단백질을 소화를 못하니까 이 단백질이 부패하고 거기서 유독가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 경우와 역류성 식도염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 경우에는 식도 등에 이물감이 상처가 아니고 작은 이물이 붙어서 느끼는 이물감이라면은 이런 증상이 계속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등을 먹어서 상처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가 더 나는 경우에도 역류성 식도염은 아니지만 식도 등의 이물감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자극적인 음식을 당분간 먹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고춧가루나 후추, 라면, 그리고 자극적인 찌개 등의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은 이거와 동시에 간헐적 단식이나 하루 금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만으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해도 안 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첫째는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볼 때 힘을 주는 경우에 우리 배에서는 복압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밑으로 복압이 내려가면은 치질이 되고요, 위로 올라오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위산이 위로 올라와서 위벽을 손상시키고 식도를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볼 때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나 무거운 짐을 들 때나 너무 무리한 복압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단백질. 이 단백질은 특히 우리 몸에 안 좋은데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몸을 이루는 근육을 이루는 우리의 세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 이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고기로 먹는 고기, 특히 빨간 고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 고기는 우리의 몸이 소화 흡수하기 어려운 음식인데요. 이 고기가 이 단백질이 우리 위안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4-5시간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소화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황화수소가스가 생기는데 이것은 유독가스잖아요. 황화수소가스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냄새가 바로 이 유독가스인데요. 이게 우리의 위벽과 식도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산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여기다가 음식을 먹는 중에 물까지 많이 마셔주면은 위산이 묽어져서 위산, 염산의 강도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단백질을 소화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 단백질이 부패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암모니아 가스인데 이 가스는 공중 화장실 가면은 맡을 수 있는 찌린내가 이 가스 냄새인데요. 이게 올라오면서 위벽을 손상시키고 식도벽을 손상시키니까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위안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인데요.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50-60% 이상이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고 이것은 사람 간에 전염이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식을 같이 먹는 이런 식생활 습관 때문에 이 헬리코박터균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헬리코박터균은 이전에는 우리 위안에 강한 위산으로 균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알았지만 결국 우리 위안에 헬리코박터균이 산다는 게 발견이 되고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헬리코박터균이 이 강한 위산을 뚫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헬리코박터균이 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이 암모니아가 위산을 중화를 시키니까 즉 위산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 틈새를 타고 이 헬리코박터균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은 위산은 점점 더 약해지고 암모니아 가스는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이 헬리코박터균이 만든 암모니아 가스가 위벽과 식도벽을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을 자연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자연 치료하는 그 꿀팁을 공유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간헐적 단식 후에 공복의 상태에서 천연의 항생제인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 먹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헬리코박터균을 퇴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코코넛 오일은 배탈이나 설사가 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체질에 맞는지 잘 확인을 해서 복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에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이 고기 중에서도 특히 빨간 고기는 가능한 안 먹는 대신에 우리 몸에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콩이나 곡물에도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이 콩이나 곡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몸에 좋은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몸을 돌보고 치료하는 좋은 시작이 되는 중요한 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힐링까지도 더해주는 페낭호브였습니다.